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2023년 8월 9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최근에 예쁜 반등 나왔죠. 34,400포인트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 그리고 살포시 쉬는 모습 정도니까 숨고르기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쉬는 모습 정도 보시면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14,000 돌파 이후에 숨고르기인데 요거 이탈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걱정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아래 꼬리 달면서 그래도 저점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14,000포인트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트랩 완성하면서 혹은 이중바닥 트랩 정도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나오게 되어 있다. 추세는 지금 이미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휴식 구간에 의해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 구간에 놓여 있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하단 한번 이탈했을 때 2550 이탈했을 때 걱정할 필요 없다. 이탈한 부분 회복되면은 오히려 트랩이 완성되면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현재 2650 쪽으로 이렇게 수렴 과정 거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변동성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다. 변동성 줄인 다음에 이렇게 수렴 과정 거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번에도 요거 2600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이 안쪽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데,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회복되면 뭐예요? 다시 한번 2650 돌파 시도할 거고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수렴 과정 거친 다음에 아래로 흔들고 넘어갈 거냐 아니면 그냥 바로 치고 할 거냐, 요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보시면 되고요. 내일 만기일이니까 수급 정도는 간단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되는데, 외국인들 매도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수 금액이 19조에서 15조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오늘 매수하면서 이제 16조대로 다시 올라왔죠. 그리고 코스닥 쪽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비중 채우기 시작했고요. 2차 전지주 조금 줄였다가 다시 매수 들어오는 모습이죠. 최근에 선물 매도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휴식 구간 만들었었는데 다시 매수 들어오면 단타 이제 끝나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풋옵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콜옵션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는데, 콜옵션 들어왔죠. 2600 약간 하회하거나 2600 정도 붙여놓는 정도로 내일 마감하면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콜옵션 매수가 들어오면서 약간은 넘어와도 돼요. 그래 봐야 2600 조금 넘어가는 정도, 오늘 지수권에서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내려가지 않는 정도 변동성이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장중에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추가적으로 콜옵션이 플러스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위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거나 미국장에서 엄청 호재가 들려서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제한적인 상승, 밀려도 제한적인 하락이라서 종가 기준으로는 오늘 마감 가격, 오늘 종가에 비해서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거, 오늘 이렇게 상승분 나오면서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번 만기 내일까지 해서 2600을 못 넘어간다 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 어차피 내일까지 움직임이고 이후에는 다시 넘어갈 거, 이렇게 수렴 과정하는 큰 추세 안에서 움직이니까 이번 만기는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구나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콜옵션이 내일 100억대 이상으로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 변동성은 제한적이 될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요 구간에서 940포인트 구간 저항 만들고 있고, 요 구간 한번 치고 갔다가 생각보다 열흘 정도 일찍 돌파를 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그 정도는 더 쉬어도 되는데, 열흘 정도는 더 쉬어도 되는데, 조금 일찍 돌파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력 테스트 한번 두 번 받으러 이중바닥선 움직임 만드는 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지력 테스트 받고 그동안 조금 더 기간 조정 받았어야 되는 걸 먼저 돌파한 다음에, 어차피 휴식을 취하는데 밑에서 쉬느냐 위에서 쉬느냐 차이 항상 말씀드리죠. 위에서 쉬는 게 더 예쁘게 강하게 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쉬는 것도 강하게 쉬는 거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서 940포인트 이렇게 기간 조정 받다가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1000포인트 두들기는 거고요. 1000포인트도 이렇게 두들길 수 있는데 어차피 지나가는 과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표치는 1000이 아니에요. 1000은 지나가는 과정이 된다. 코스닥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를 미리 예측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는 중간중간에 조정은 나와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요즘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이실 텐데요. 요거 100만원 부근 가면은 이제 매수고 지금 130만원 가면은 한번 줄여줘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대신 차이점이 뭐냐? 기존에 이렇게 강력한
변동성을 기록했다라는 변동성을 줄여가는 과정, 이런 정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변동성을 줄여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까지 안 줄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오늘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115만 원까지는 왔는데 115만 원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100만 원 쪽을 터치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도 변동성 줄이면서 130만 원도 올라가지 않고 한 125만 원이나 120만 원대 정도에서 또다시 이렇게 변동성을 줄여서 아예 이런 정도의 모양으로 해서 수렴 과정을 거치느냐,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5만 원 쪽으로 지금 수렴해가는 과정 모양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이게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못 가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갑갑하실 거예요. 바로 이렇게 치고 달려야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못 움직이는 이유, 당연한 게 각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상승할 때 이런 각도를 지키다가 갑작스럽게 각도를 세우면은 슈팅성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니까 쉬어야 된다라고 이때도 말씀드렸죠. 최근에도 이렇게 올라오다가 각도를 올리고 한 번 더 올렸죠, 각도를.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돌파하는 게 아니라 쉬어주고 숨고르기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 주면은 더 꾸준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갑갑하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추후에 2보 전지르면 1보 후퇴다라고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주식시장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후퇴할 경우에는 또 상식적으로 올라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고요. 수급 같은 경우는 뭐 빠져나갔네 어쩌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과도하게 비중이 확대되면은, 말씀드렸죠. 코스닥에서 이게 2차 전지 섹터에 비중이 있는데 2차 전지 섹터 비중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커져버렸다? 그럼 이 부분을 줄여줘야지 비율이 맞겠죠.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엔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섹터에 대한 비중을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펀드 매니저면은 펀드 한번 가입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상품은 2차 전지 이만큼 비중 얼마, 반도체 비중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을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됩니다. 비중이 확대되면은 줄어야 되고, 비중이 너무 줄어든다라고 하면 보충을 해줘야 되고, 이런 과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차 전지 쪽에 이제 비중을 조금 조절하는 거지, 에코프를 무작정 무지성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 뭐 위험한 단계냐, 전혀 아니다라는 거 확인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에서 염수에서 리튬 추출 산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1,090만 달러 직접 투자한다라고 밝혔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쑥 하고 쉬었는데 푹 쉬었습니다. 지금 8,000원까지 쉬고 다시 한번 반등 만들고 만원, 요 만원 구간이 중간 저항이니까 만원 회복되면 12,000원까지는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11,000원까지는 안정권이고 11,000원부터는 이제 언제 여기 12,000원 꼭 안 가고 가다가 꺾이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11,000원 정도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경계감 가지면서 12,000원을 돌파할지 아니면은 못 미치고 꺾일지 쉴지, 그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는 반등 구간이 12,000원까지는 시간 투자하면 어렵지는 않고요. 12,000원 회복한다라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뭐 치고 달릴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금양 같은 경우도 뭐 리튬 관련 쪽으로 해서 뭐 과거부터 뭐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최근에 변동성 키우고 나서 휴식 취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저는 이 금양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수급이 들어올 때는 그냥 단기적으로는 볼만합니다. 그리고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뭐 장비주들이나 이런 쪽 대표적으로 해서 많이 움직였었는데 충분히 휴식 취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중바닥성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5천 원 구간 흔들기 정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하나기술도 볼만한 구간이고요. 그럼 장비주 뭐 PNT나 뭐 이런 경우도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이렇게 바닥 두 개 형성하면서 여기서 반등 나오는지 같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 엠텍 리튬 쪽 하면은 이쪽을 뺄 수가 없죠. 아르헨티나 염호 포스코 그룹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 좀 많이 움직였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뭐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잘 공략해서 31,000원 회복하면 34,000원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34,000원 넘어간다? 그럼 다시 한번 4만원 두들길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 구간 넘어가서 좀 더 멋지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초던조체주는 조금 이제 경계감을 좀 갖고, 바이오주,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바이오주가 좀 심상치 않으니까 바닥 따지는 것 같으니까 좀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약바이오 쪽이 오늘 굉장히 뭐 멋진 모습을 보였죠.
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쪽이 뭐 가장 기본인데, 요 셀트리온 제약 9만원 넘어가면 다시 한번 멋진 모습 보일 수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7만원 넘어가면은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고, 셀트리온이 뭐 제일 약하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종목을 하시고, 안정적인 건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나는 조금 승부사 기질이 있다면 셀트리온 제약을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이 좋고, 셀트리온 제약은 한번 급등하고 쉬는데 쉴 때 이렇게 약간 내려가면서 쉬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장기간 기다리는 게 좀 어려우실 거니까 올라가서 잘 정리하고 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기다려도 괜찮은 분들이 하시면은 상승률은 제일 높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HLB 그룹 같은 경우도 HLB는 별로 못 움직였는데, HLB 제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이제 회복 시도를 하고 있죠. 13,000원 요 구간 회복하면은 다시 한번 18,000원 쪽으로 붙어갈 수 있는, 결코 적지 않은 수익률이죠. 이 정도는 어렵지 않고요. 지금 FDA에서 이 간암 치료제 본심사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기업이 지금 이렇게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을 이유는 없죠. 이건 수급 때문에 내려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내려가 있는 거고, 이 기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FDA 쪽으로. 물론 뭐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고 지금 다들 점치고는 있는데, 뭐 결과까지 나와봐야 아는 거죠. 저도 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온다 그러면 18,000원은 그냥 지나가는 자리가 되고요. 뭐 2만원대는 기본이고, 뭐 3만원을 갈지 그거는 그때 꺾일 때까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대감 충분히 갖고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동아 ST부터 시작해서 이런 좀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큰 기업들도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동아 ST 거의 뭐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갔고,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상한가 수준, 거의 둘 다 준상한가까지 갔죠. 그래서 이렇게 멋진 모습, 거래대금도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증권사에서도 제약바이오 쪽은 앞으로 실적 상향이 기대된다, 실적 성장 계속 기대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정부에서도 이제 제약바이오 수출 쪽으로 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이런 쪽도 보시고,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 뭐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상한가 가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경계감 갖고 언제 줄이느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만원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보시고, 이제 2만원 이탈하면 무조건 정리,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2,5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22,500원, 25,000원 이렇게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 미리미리 보고 들어가시면 되고,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이런 종목들이 뭐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15,000원 구간 지금 돌파해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이 17,000원을 넘어가면 17,000원 기준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9,000원 이렇게 2,000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현대바이오는 제가 썩 좋아하는 기업은 아닌데, 그래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반등 나올 때는 좀 누릴 수는 있겠죠. 28,000원 내일 넘어간다면 28,000원 대응하시고, 그 다음 31,000원 이렇게 3,000원 단위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28,000원 못 넘어간다면 그냥 싹 정리한다, 혹은 건드리지 않는다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ST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이오주들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엠폭스 영향, 거기다가 노보노디스크에서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심장마비, 뇌졸중 이런 심혈관 질환까지도 이제 영향력이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효과를 이렇게 봤더니 투여한 환자분과 투여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사망 위험이 20% 적다. 위험이 최소 17%는 감소한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한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의 제약바이오 호실적 발표하고 있고, 이런 추가적으로 좋은 위고비 같은 이런 이제 복합적인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체크해 볼 수 있고 수익률 보충해 줄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애플론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한번 움직이면 좀 화려하게 많이 움직이는데 17,000원 회복되고 지금 아직 바닥권이죠. 22,000원까지만 가도 적지 않은 수익률 20% 이상 되는 수익률이고, 만약에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기대감까지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쪽 보시고요. 자, 바이오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쪽도 좋았습니다. 바디텍메드 같은 경우도 오늘 그동안 돌파 못하던 이 15,500원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이 내일 18,000원 위쪽에서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18,000원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000원을 넘어간다라면 다음 목표치 뭐 2만원 정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 전략을 높이면서 보시면 되고,
자, 메디아나 같은 경우도 지금 6,000원 구간을 회복해줘야 되는데 6,000원 회복 못하면 여기서 한번 정리하는 거고, 회복하면 6,000원 대응선 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이 종목은 그냥 500원 단위로 보시면 돼요. 500원 단위로 저항을 올린다 보시면 되고, 자, 덴티움 치과용 의료기기는 제가 중장기적 성장 기대감 꾸준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쉬고 있을 때 13만원 부근 쪽으로 내려올 때 이렇게 모아볼 만하고 16만원 넘어가면 또다시 힘을 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이로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 꼭 의료기기 말고도 미용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의료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하이로닉은 고점을 이제 돌파해서 이제 10,000원대에 돌파하고 있죠. 10,000원 유지하면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 10,000원 이탈하면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추가적인 상승 동력 충분하니까 미용 의료기기 쪽도 꾸준히 보시고요. JLK가 이제 의료 AI 쪽으로는 좀 멋지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는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지금 34,000원 중요해요. 34,000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보유하시고 34,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정리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4,000원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38,000원, 그 다음에 뭐 42,000원 이런 식으로 4,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이센스 같은 종목은 아직 안 올랐죠. 그래서 한번 치고 간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구간 뭐 29,500원 요런 구간 쪽에서 관심 가져서 뭐 33,500원 요런 구간까지 박스권 대응에도 충분히 좋은 수익률 보일 수 있고, 33,500원 돌파한다라고 하면 또 멋진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뷰노나 뭐 루닉 이런 종목들 뭐 꾸준하게 많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쉬고 있을 때 잘 보시고 4만원 돌파하는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3,000원 뭐 전후되는 구간 이런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뭐 편안하게 볼 수 있다 보시고, 루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이게 2만원부터 작년 말에 2만원부터 해가지고 20만원까지 벌써 10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자, 이 종목도 지금 16만원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20만원 구간은 못 넘어가고 있죠. 그럼 16만원 부근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관심 가져 보고, 그리고 20만원 부근 19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정도에서 한번 줄이면서 20만원 돌파하면은 재매수한다 생각하시고,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했어요. 많이 오른 종목, 그리고 이제 단기 급등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스마트하게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좀 나는 좀 빠르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 주제에 과거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뭐 말씀드린 포인트들마다 다 여기 잡혀 있죠. 그럼 요 구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37,000원 흔들기 구간에서는 관심 가져볼 수 있고, 여기서부터 해서 34,000원까지 내려준다라면 모아가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4만원 구간 돌파하면 멋진 모습 보일 수 있는데, 4만원 붙어가면 이제 좀 줄이고 4만원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이제 비중을 좀 더 확대한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지금 12,000원 구간에 저항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쉬는 구간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거 적어도 중심선까지는 내려와줘야 되는데 11,000원 이하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되고요. 11,000원 이하 내려오면 이제 만원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요 싸움이니까, 내려갈 때 모아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뭐 11,000원 회복될 때 볼 거냐 이런 개념이고, 11,000원 이탈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12,000원 차라리 넘어간 다음에 돌파하고 나서 보는 게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하반기 반도체주 턴어라운드 되고 뭐 ARM 상장하고 엔비디아 AI 투자하고 뭐 이런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온칩스가 최근에 멋진 모습 보인 이후에 4만원 흔들기까지 나왔죠. 너무나 좋은 구간이에요. 4만원 흔들기는 이거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위쪽으로 회복되고 있는데, 요거 45,000원 구간이 중간 저항이고 5만원 구간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기간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만원에서 5만원. 그러면은 요 구간 뭐 저점에서 그러면 고점까지 하기도 한 25%는 되죠. 적지 않은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치고 빠지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 뭐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니까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도 되고 5만원 넘어가면 더욱더 좋아질 수 있겠죠. 코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ARM의 파트너로 이제 8,500원 구간 여기 흔들기가 나왔는데 길적 반등 이제 뭐 크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만원이 중간 저항이고 만원 회복되면 11,500원이니까 8,500원에서 11,500원 요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1,000원 정도부터
15,000원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500원 돌파하면은 멋진 모습 보인다. 자, 그리고 쉬는 종목들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쉬는 종목도 공략하시면 되는데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 최근에 15,000원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겠다는 뜻이에요. 후공정 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테스터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만간 소식이 많이 들릴 겁니다. 지금 선발주나 이런 부분이 하반기 대비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유니테스트나 테크윙이나 뭐 이런 종목들을 비롯해서 검사 장비 쪽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멋지게 돌파해서 또 한번 치고 달릴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존에 뭐 강했던 종목들 ISC나 이런 종목들 잘 쉬고 있는데 조금 더 쉬어도 되는데 요거 8만원 초반까지도 쉬어도 되는데 9만원 구간에서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8만원까지 모아간다는 전략이고, 요 구간에서 이제 11만원 정도 10만 5천원부터 해서 11만원 사이에 정리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기간 조정 받는다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시면 되고, 돌파하면 더 좋아집니다. 이수페타 지수, 이 기판 관련주 중에서 뭐 가장 좋았었죠 최근에. 그래서 과거에 뭐 심택을 보는 움직임 같은데요. 이 종목도 이제 3만원 흔들기 구간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4만원까지 이렇게 기술적 반등 노리면서 기간 조정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 성장 기대감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꾸준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보는데, 요거 41,000원 구간, 그러니까 42,000원 이하까지 내려오면 참 좋겠는데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3,000원 돌파한 다음에 보거나 아니면 45,000원 구간부터 해서 요 41,000원까지 모아간다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B하이텍이 최근에 조금 갑갑하죠. 그런데 DB하이텍 같은 경우 55,000원부터는 5만원까지 해서 예쁘게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고, 55,000원 이탈 잘 안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탈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모아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PSK 홀딩스도 그렇고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2,500원, 그러니까 23,000원 이하 정도 전후까지 내려오면 참 좋겠는데 안 내려오고 25,000원 전후에 있죠. 요 구간부터도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모아가지고 요거 3만원 중후반에서 중반 정도 해서 32,500원에서 33,000원 구간부터 이제 조금 비중 축소한다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하이브나 이런 엔터주 같은 경우 최근에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하이브가 27만원 돌파 시도하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관심 가져서 좀 모아서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제가 뭐 더 이상 말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에 있는 BTS뿐만 아니라 BTS의 낙수 효과로 해서 뭐 뉴진스라든지 뉴세라핌이라든지 뭐 세븐틴이라든지 다들 뭐 앨범만 내면은 빌보드 진입하는 거 여러분 다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 그리고 제일 안정적인 종목은 JYP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똑같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들이 다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적 대응하면 된다. 12만원에서 뭐 14만원 이렇게 JYP도 기술적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이고, YG 엔터테인먼트만 조금 불안하시죠? 이 종목이 불안한 이유는 단순해요. 블랙핑크의 재계약. 근데 월드 투어 한다는 거 보니까 뭐 재계약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확신이 필요한 거죠. 도장 찍었다, 오피셜이 뜨는 게 중요하니까 경계감을 좀 갖는다라고 하면 YG는 사실 이제 약간은 이제 좀 의심해 볼 만한 이런 구간이 아니겠느냐. 뭐 이 정도까지 뭐 체크 정도만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재계약, 블랙핑크 재계약만 하면은 후배 가수 육성, 이제 뭐 베이비몬스터 기대감도 있고 해서 뭐 순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만 확인되면 될 것 같고요. SN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올랐기 때문에, 상반기에 먼저 올랐기 때문에 휴식을 취했고 이제 다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4만원 저항받고 있는데 저항 돌파 실패하면은 이제 급락이 한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구간은 매수가 아니고 기다리는 구간이고요. 14만원을 돌파하면은 또 관심 갖고, 아니면은 요 12만원 5천원 전후 구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눌려주면은 관심 갖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이렇게 밀려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좀 억울하게 물려있거나 수급적으로 밀려있는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은데, 이런 종목들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충분한 구간이고, 기존에 내가 보유한 종목이 좀 억울하게 눌려있다, 조금 기다려보시면은 하반기에 또 멋지게 다 올라올 거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제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한 템포 늦춰진 거예요. 이쪽도 반등은 나오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을 정도엔 평화회담도 기대한다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쪽에서
러시아 쪽에다가 보상을 세게 받겠다라고 했는데 평화회담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약간은 꺾여가지고 이제 최근 전쟁을 좀 빨리 끝내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뉘앙스가 느껴지긴 합니다. 물론 그냥 다 양보하겠다라는 뜻은 아니겠으니 둘이가 아니라 다자회담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가을 정도에 기대해야 된다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슬슬 뭐 조만간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다. 8, 9월 사이에는 얘기가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하시면서 최근에 건설기계 그리고 전력 관련주들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뭐 굴삭기 쪽도 잘 나가고 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나머지 관련주들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지금은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하기보다는 밑에 있는 종목들 이제 모아가는 전략이 더 유효하니까요. 억울한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최근에 수급이 2차 전지 때문에 한쪽으로 확 쏠렸다가 또 확 빠져서 딴 데로 쏠렸다가 이렇게 좀 이제 약간은 이제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동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제 알고 가신다라고 하면 조금 편안하게 그냥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